웍은 중국 요리의 아이콘 같은 존재입니다. 요리사가 이 육중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불맛을 입히는 걸 보면 정말 식욕이 안 당길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만 쓰는 건 아닙니다. 태국의 볶음국수인 팟타이나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인 나시고랭을 만드는 것도 웍입니다. 이렇듯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도 웍은 요리의 필수 도구입니다. 동남아만큼 쓰진 않아도 인도 남부와 일본까지 웍은 아시아 동쪽에선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 중입니다. 왜 그런 건지, 그런데 한국은 왜 예외인지 등을 알아봅니다. 웍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웍인 북경식입니다. 한쪽에 긴 손잡이가 달린 게 특징이죠. 웍을 민첩하게 다룰 수 있어 섬세한 불 조절이 필요한 요리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광동식입니다. 긴 손잡이 대신 양쪽에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리를 대량으로 할 때 장점이 크다는데 웍의 오리지널이 광동식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일본식입니다. 일본식은 볶음보단 조림과 굽기가 중요한 일본 음식에 맞춰 바닥이 둥근 중국식과 달리 넓적한 게 특징입니다. 웍은 약 2000년 전의 중국 한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나라 왕조의 한 무덤에서 웍의 기원으로 보이는 도자기 용기와 조리용 난로가 발견되었죠.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 이후 중국에선 평균 65년마다 한 번씩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때마다 전란을 피해 중국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중 중국 남부의 광동성 출신이 절반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조리 기구인 웍을 함께 가지고 나가면서 동남아로 전해졌다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금광으로 일하러 간 광동성 출신들도 이 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광동에서 부르던 웍이란 이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름이 다르지만 웍과 비슷한 모양의 오랜 팬이 잇따라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 지역의 팬이 몽골 유목민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보기도 합니다. 원조가 누가 되었던 웍이 이 지역에서 널리 쓰이게 된 건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과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라는 자연환경의 산물인 거죠. 이런 기후는 벼농사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모내기와 추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치수 및 관계 사업에 정말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하죠. 더운 날씨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요리를 마쳐야 합니다. 웍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죠. 웍은 크기도 큰데다 보기와 달리 두께가 얇아 열 전달이 굉장히 빠른 도구입니다. 게다가 둘레가 높게 경사진 덕에 열을 가둘 수 있어서 조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죠. 풍부한 쌀로 많은 양의 볶음밥을 한꺼번에 만드는데 이보다 효율적인 조리 도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곡식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당연히 쌀과 밀입니다. 이 중 쌀은 밀보다 3배 이상 인구 부양 능력이 높을 정도로 영양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충분치 않아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반찬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웍은 여러 반찬을 만드는데도 최고였습니다. 웍의 높은 열을 이용해 여러 식재료를 재빨리 볶아내면 재료 본연의 질감과 맛, 영양가를 해치지 않고도 맛있는 요리를 뚝딱 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웍 하나만 있으면 어떤 재료도 볶아낼 수 있고 그 외 찜, 튀김, 조림, 훈제 등 못하는 요리가 없을 정도로 만능이니 벼농사 문화권 곳곳에 웍이 쉽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제적인 효율성입니다. 한나라 때만 해도 기름은 무척 귀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반 백성들도 기름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1000년이 더 지난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동남아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이 잘 든 웍은 몇 방울의 기름만으로도 여러 요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빠른 조리를 위해 고기나 채소를 잘게 썰어 사용했기 때문에 기름을 더 아낄 수 있었죠. 연료도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익히기 위한 연료는 사실상 장작과 숯뿐이었습니다. 평야가 많은 농경지대에 나무가 늘 부족해 장작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산이 많은 중국의 북쪽에서도 송나라 이후 약 800년간 한랭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건 큰 부잣집에서나 가능했죠. 하지만 웍은 나무가 적어도 쉽게 달굴 수 있어서 무척 경제적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집에 번듯한 부엌을 가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웍은 야외 어디든 쉽게 가지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었고 워낙 튼튼해 평생 쓸 수도 있었으며 웍 하나만으로 수많은 요리를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경제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위생 문제가 있습니다. 열대 기후에선 음식물의 부패가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식재료는 신선할 때 최대한 빨리 요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질도 좋지 않습니다. 석회 성분도 많고 무엇보다 물에 섞인 진흙이 음식물 부패를 가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고온에 이르는 웍은 채소와 고기 같은 식재료와 요리에 사용되는 물까지 살균시킵니다. 웍의 주용도인 볶음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더 안전하지요. 이런 점 또한 웍이 이 지역에서 널리 쓰이게 된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벼농사 전통을 가졌음에도 한국에선 왜 웍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날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남부나 동남아와 달리 긴 겨울이 있습니다. 그 외 계절도 훨씬 덜 고온다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빠른 조리보다 긴 저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김장, 젓갈,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이 발전하게 되었죠. 한국에도 볶음 요리가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만큼의 비중은 절대 아니죠. 음식할 때 기름도 적게 사용하니 고열이 강점인 웍의 필요성은 자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보단 발효식품을 이용한 찌개나 국이 메인이라 약간 우묵해 열기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뚝배기 같은 냄비가 한국에선 더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온돌을 사용해왔습니다. 온돌은 요리와 난방을 동시에 해내는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요리는 온돌에 불을 지피는 아궁이에서 주로 이루어졌죠. 아궁이는 난방을 위해 불씨가 오래 가야 했습니다. 이 은근한 불씨로 음식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끓여 깊은 맛을 내는 한국의 느린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빠른 요리가 장점인 웍과는 상성 자체가 맞을 수 없던 셈입니다. 고기나 생선도 볶거나 튀기지 않고 아궁이에서 찌거나 구워 먹으니 깊은 웍보단 얇고 평평한 팬이 한국에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다르면 요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요리 정체성이 다르면 조리 도구도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